기억을 잃은 여왕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적들 복수는 이제 연극이 된다.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요? 제인씨. 아기는 괜찮은 거죠? 누구세요? 죽음에서 깨어난 강재인은 세상을 향해 눈을 떴지만 그녀의 눈빛엔 익숙한 따스함도 분노도 없었어요. 역행성 기억 상실증. 아래야 내가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을 멈추게 한 거. 도윤이 애타게 부르며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눈썹 하나 꿈틀하지 않고 물었죠. 누구세요? 제 아기는 괜찮은가요? 지금 2018년이 아니라 2025년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본인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했던 시기에 머문 거야. 기억은 2018년에 멈춰 있었고 그녀의 시간은 여전히 황기찬과의 신혼초로 되돌아가 있었어요. 황기찬은 그 모습을 보고 안도했죠. 저 좀 남편한테 데려다 주세요. 저희 남편 누군지 알죠? 보고 싶어요. 아니 안도하는 척했어요.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거든요. 저 여자가 정말 다 잊은 걸까? 미쳤어?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해? 네가 뭔데 제인이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여보, 나야, 제인이. 강재인? 하지만 병실 조명이 꺼진 깊은 밤 바람이 창문 틈을 타고 은밀히 스며들었어요. 말이 돼요?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살아있다니. 정말 살아있다고? 어두운 병실은 고요했고 세상의 시간마저 멈춘 듯 했죠. 이 고요함을 깨는 건 단 하나, 침대 위 강재인의 느릿한 눈꺼풀 움직임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결연하게 눈을 떴어요. 재수 씨가 재수 씨 죽이려고 했던 거. 저희 어머님 모르시죠? 당신이랑 떨어져 지내기 싫어. 나 그만 집에 가고 싶어. 그 눈동자엔 낯선 기운도 두려움도 없었죠. 오히려 계산된 냉정함과 깨어있는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보고 나가서 살라는 거야? 내가 왜? 그놈마 집으로 데려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내 집이야. 그녀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병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냄새, 익숙한 온도가 그녀의 의식을 천천히 현실로 이끌었죠. 그리고 제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옆 서랍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한 사람처럼 정확히 손끝으로 목표를 찾아냈어요. 서랍을 열고 꺼낸 건 오래된 낡은 노트 한 권이었어요. 표지는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고 구석엔 은색 볼펜으로 적힌 글귀 하나가 있었죠. 나는 지금부터 모든 걸 잊은 척한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경고였으며 선언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에게 각인시킨 연극의 서막. 이 노트는 그녀가 이 병원에 들어오기 전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녀를 배신할지, 누가 그녀의 곁을 떠날지, 그리고 누가 그녀를 다시 살리려 할지를. 강재인은 천천히 노트를 펼쳤어요. 노트 속 글자들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거기엔 도윤에 대한 이야기, 황기찬에 대한 혐오, 강세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한 자영에 대한 복잡한 감정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래, 모두를 속여야 해. 진짜 복수는 준비된 자만이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잃은 여인처럼 연기한 거였어요. 아니, 연기 그 이상이었죠. 그녀는 스스로 강재인이라는 이름을 잠시 봉인한 채 복수라는 새 이름을 껴안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 순간 병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확인한 제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고통이 밀려왔지만 참았어요. 그 통증조차 그녀에겐 복수의 일부였어요.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멀리 병원 주차장 쪽을 바라봤어요. 그곳에 도윤이 서 있었고 얼굴엔 피로와 슬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기대가 엿보였죠.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댔어요. 말없이 눈을 감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속삭였어요. 도윤 씨,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반드시 설명할게요. 지금은 나 혼자 가야 해요. 창밖에서 그녀의 말은 들릴 리 없었지만 그 순간 도윤은 고개를 들었고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직감적으로. 마치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병실 안 그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천천히 이불을 덮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죠. 그리고 속으로 중얼였어요. 연극은 시작됐어. 세리 기찬. 너희가 무너질 때까지 난 이 연극을 멈추지 않아. 그녀는 강재인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자였어요. 그 이름조차 누구도 모르게 감추고 복수의 칼을 가는 여왕. 병실이라는 무대 위 그녀의 첫 리허설은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한편 도윤은 병원 복도를 빠져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 믿을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죠. 제인이 그녀가 정말 그를 잊었다는 건가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누구세요?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 그는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그때 조용히 다가온 정호성이 그의 옆에 앉았어요. 말없이 옆에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그 애가 널 모를 리 없어. 널 못 본 채 누가 눈물 흘릴 수 있겠냐. 내가 본 건 그냥 껍데기야. 그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아는 제인이 맞아. 기다려. 반드시 돌아올 거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고 이내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리고 마음을 다잡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믿어야죠.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제가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 병원 근처의 약국에선 또 다른 잔인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자영의 약을 손에 쥔 채 약사에게 물었죠. 이 약 뭐예요? 무슨 병에 쓰는 거죠?
약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이건 치매 치료제입니다.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약이에요. 보통 초기에 사용하죠. 그 말을 들은 세리는 눈썹을 찌푸렸고 이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자영 씨가 치매라는 거네요. 약국을 나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영이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는 아픈 사람을 걱정하기는커녕 빗수를 들이대듯 입을 열었죠. 아줌마 딸 죽었잖아. 제인이 보고 싶으면 무릎 꿇어. 그 말은 칼보다도 날카로웠어요. 자영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이내 무너졌어요. 온몸이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면서도 두 손을 모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숨이 막히도록 간절했어요. 보고 싶어요. 내 딸 강재인. 제발 한 번만.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도 세리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서며 한쪽 입꼬리를 말아 올렸죠. 냉정하고 차가운 미소. 감정 없는 유리창처럼 빛나던 그 미소는 마치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악마 같았어요. 그녀는 말없이 문을 나섰고 자영의 흐느낌은 쓸쓸히 텅 빈 방 안에 퍼져나갔죠. 그 순간 강세리는 자신의 손 안에 있는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 아니 시작이겠지. 너도 끝났어 강재인. 아무리 연기를 해도 내가 먼저 덮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제인을 향한 복수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복수의 방식은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어요. 이제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닌 생존을 건 전쟁이 되었어요. 한편 YL 그룹의 고요한 회의실엔 이례적으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 사진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누군가는 펜을 손에 쥔 채 끊임없이 돌리고 있었죠. 그 정적을 깨고 선포된 한마디. 회장 황기찬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정호성의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시점에서 날아든 폭탄이었어요. 그의 옆엔 김도윤이 서 있었고 그 표정은 단호했죠. 지난 몇 달간 그들이 모은 자료는 책 한 권 분량에 이를 만큼 방대했고 그 안에 황기찬의 독단, 불법 도청, 내부자 회유 등 YL 그룹을 병들게 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기찬은 회의실 반대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입가엔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엔 분노와 초조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이 그룹은 더 이상 그의 야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 모든 인물의 심장을 건드릴 만큼 무거웠어요. 그 순간 기찬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말했죠. 회장 자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라면 누가 이 그룹을 지키겠습니까? 투자자 몇 명의 말. 한마디의 중심이 흔들린다면 그건 조직이 아니고 장난감입니다. 그의 말에 일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분위기를 바꾼 사람은 바로 강미란이었어요. 미란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도윤이 준비한 내부 자료였죠. 그리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또 오너 리스크가 생길 때 우리 쪽에서 해임안을 정식 발의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미란의 말은 선언이자 경고였어요. 그 말은 다음엔 우리 손으로 당신을 끌어내리겠다는 선전포고였죠. 기찬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몰리는 건 처음이었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그 서류 믿을 수 있습니까? 조작된 자료일 수도 있죠. 정호성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믿을 수 있냐고요? 그건 이제 경찰과 금융당국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 순간 그의 옆에서 도윤이 가방에서 또 하나의 파일을 꺼내 탁 던졌어요. 파일이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멈췄고 표지엔 내부 고발 증언 정리본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죠. 이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기찬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끝을 흐리는 사이 강미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건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기찬 씨 이제 결단하셔야죠. 기찬은 말이 없었어요. 그 순간 그의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죠. 제인이 깨어났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의실의 모든 소리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순간 기찬의 시선이 흔들렸고 그의 생각은 YL 그룹이 아니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강세리가 침착한 얼굴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병실 앞 복도를 찍는 화면에서 익숙한 간호사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누군가 병실 안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세리는 곧바로 병원복을 입고 조용히 복도를 따라 움직였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병실을 향하고 있었어요. 손엔 병문안용 꽃다발이 들려 있었지만 꽃 아래 숨긴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은 이미 작동 중이었죠. 병실 문 앞에 다다른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문 손잡이를 조용히 눌렀죠. 스르륵 병실 문이 열렸고 그 안엔 어둠이 가득했어요. 커튼은 닫혀 있었고 창밖은 어스름한 저녁 하늘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침대 위엔 강재인이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부드럽게 닫힌 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죠. 세리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섰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말 기억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연기라도 하는 거야? 제인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살짝 움찔한 걸 세리는 눈치채지 못했죠. 세리는 침대에 꽃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그녀는 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 하지만 너도 알잖아. 이 전쟁 내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 넌 너무 약해. 너무 감정적이야. 그 순간 그녀는 제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고 제인의 손이 조용히 세리의 손을 밀어냈어요. 세리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인의 눈이 떠졌어요. 그 눈동자는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세리는 뒤로 물러섰어요. 기억이 돌아온 거야? 아니면 애초에? 제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미소엔 피보다 진한 복수가 담겨 있었죠. 세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긴 침묵 끝에 제인은 조용히 중얼였죠. 세리, 이제 곧 내가 무너질 차례야. 내가 이 연극을 멈추는 날 너도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세리의 등줄기를 차갑게 타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두 여인의 전쟁은 새로운 막을 열었어요. 드라마 여왕의 집 62회 이제 본격적인 이막이 시작됩니다. 거짓 기억상실, 감정의 단절, 연민과 분노, 그리고 절대 복수. 제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다음 회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 칼날을 들이밀까요? 그리고 도윤은 그 복수극에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모든 진실은 지금 바로 이 집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